안녕하세요.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. 네, 11월 9일 지금 10시 19분이 지나고 있고요. 네, 오늘도 이제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에 관하여 볼 거고, 이제 정의 부분이 끝냈기 때문에 공리에 대한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공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천천히 풀어보면서 7개의 공리 간단하니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. 네, 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공리인데요. 예,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 안에 존재하거나 다른 것 안에 존재한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. 일단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있냐면 그 자체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 안에 있다. 이런 얘기죠. 근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일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스피노자가 말했던 걸 기억을 해본다면 두 가지였어요. 첫 번째는 그 자체, 뭐 어떤 그 자체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있었고, 그 다음에 변형과 관련해서 다른 것 안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이전 걸 기억한다면 이게 실체의 변형이고 이게 실체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기는 해요. 실체의 변형이고 실체다. 왜냐면 실체는 그 자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실체의 변형은 실체 안에 있기 때문에 실체 안에 종속이 되죠. 왜냐면 실체로 인해서 어떤 것일 수 있게 되잖아요. 개의 실체로 인해서 개의 실체로 인해서 이제 실체의 변형들은 개가 될 수 있죠. 개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죠. 개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.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 실체의 변형은 개라는 실체에 그 종속되어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.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건 그 자체인 실체이거나 아니면 실체의 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이제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세계에서 마주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이죠. 그래서 뭐 이제 개라던가 토끼라던가 우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,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존재하는 것이다. 우리 흔히 생각하는 존재죠. 그런 것들을 말하고,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개나 토끼나 이런 것들이 공통된 성질을 갖게 된 원인이 있겠죠. 그 원인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야 이제 얘가 개일 수 있는 이유, 쟤가 개일 수 있는, 왜 얘네들이 같을 수 있는 이유, 이런 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범주화될 수 있는, 그 다음에 뭐 공통되는 이유를 찾다 보면 실체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. 실체. 네, 그래서 존재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구나. 감각할 수 있는 거, 우리가 눈으로 마주하고 세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이랑, 그 다음에 이것들의 어떤 성질을 부여하는 듯한 것들이 있다. 그래서 실체가 그렇다.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쉬운 거는 이거예요. 이미 에티카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안에 있다 했을 때 그 자체 안에 있는 건 실체라고 그랬는데, 그 다음에 다른 것 안에 있다 했을 때 실체의 변용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 보겠습니다. 네, 공리 2번이고요. 다른 것을 통하여 파악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. 지금 이 부분을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제 생각에 일단 보게 되면 그 다른 것을 통하여 파악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근데 다른 것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실체의 변형 같은 경우에 개의 실체로부터 성질을 부여받고 그 성질에 따라서 세상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파악할 때 어떤 거 뭐 개라고 했을 때 개의 실체로부터 적용받은 어떤 존재를 파악할 때 우리는 잠깐만요. 우리는 이 개의 실체로 인해서 얘가 뭐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얘는 이 개의 실체라는 거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실체의 변형은 실체를 통해서 파악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다, 이런 성질을 지니는 거는 실체의 변형이에요. 근데 그 자체에 의해서 파악된다, 이거는 실체라고 그랬죠. 이거 정의에서 나왔어요. 그 자체로 파악된다,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실체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는 건 실체의 변형인데
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. 다른 것을 통하여 파악될 수 없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체다. 실체를 말한다. 이거고, 실체는 이게 실체라고 취안해서 보면요, 실체는 그 자체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. 이거 정의에서 나왔던 얘기죠. 예,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실체에 대한 성질을 말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어진 결정적 원인으로부터 필연적인 결과가 나온다. 이에 반해 결정적인 원인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. 간단하게 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,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, 이 얘기죠. 인과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. 인과율.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고요. 네, 어떤 결과의 인식은 그것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며 또한 그것을 포함한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. 그 이해가 가능하려면, 이 이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원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나무에서 이제 사과가 떨어졌다,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인식은 뭔가 떨어뜨리는 게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. 그럼 그게 뭔지, 이게 뭐 어떤 것인지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, 아무튼 그 결과에 대한 이해는 그 지금 원인에 대한 어떤 인식, 원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것이 이제 좀 타당성이 확보가 되죠. 지금 말을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, 어떤 결과에 대한 이해는 원인에 대한 이해에 의존한다.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된다, 이 얘기랑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포함한다. 어떤 결과,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라던가 이런 거는 원인을 알아야 그게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살짝 피곤해서 졸려가지고 좀 메가리를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, 결론은 이겁니다. 어떤 결과에 대한 이해는 원인에 대한 이해에 의존한다. 그리고 원인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, 이 얘기거든요.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라고 봐야겠죠. 결과라는 거는 어떤 그 성질에 의해서 나타난 작용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, 그거에 따라서 본다면은 현상에 대한 이해는 원인에 대한 이해에 의존한다. 그러니까 원인을 모른다면 현상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다,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고,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은 원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다, 의미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보겠습니다. 공리 5번이죠. 서로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것들은 서로를 통해서 인식될 수도 없다. 즉 한쪽의 개념은 다른 쪽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, 이건데, 제가 예시로 들 수 있는 거는,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. 추철남은 방송을 한다. 이걸 통해서 추철남 집에는 방송을 위한 뭔가가 있겠지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래서 마이크 있겠지, 뭐 컴퓨터 있겠지, 이렇게 생각하겠죠.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방송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죠. 제 방에 그걸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, 제가 방송을 하는 걸 가지고서 집에 이 방송을 위한 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알 수가 없죠. 뭐 책은 있겠죠, 당연히. 그거는 방송할 때 책을 컨텐츠로 하니까 또 공통점이 있으니까 파악은 할 텐데, 시철남 방에 도대체 뭐가 더 있나 했을 때 방송한다는 사실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. 방송과 관련된 것만 알 수 있지.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제 집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면은 그것에 대한, 집에 있는 것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. 그러지 않고서는 뭐 유추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,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 보겠습니다. 6번 참된 관념은 그것의 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. 왜냐면은 어떤 관념이라는 거는 알미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. 어떤 생각하는 거, 이걸 말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참된 생각, 참된 암, 이런 거는 그 대상과 일치해야 된다는 건데, 대상을 왜곡되게 인식하면은 그건 참된 거라고 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나아가면은 참거지 구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이 세상에 이제 참이 있나요? 이런 사람도 있고, 이 세상에 참이 있나요?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철학 관련해서. 그렇다 보면은 이제 참이 있나요? 하는데, 참이라는 거는 대상과 일치하면 성립이 된다, 이 얘기를 하는 거죠.
예, 그래서 이거는 참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기 위한 건데, 참에 올바른 게 있냐, 뭐 답이 있냐 이런 질문하고 같아요. 그래서 참된 관념,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을 갖는다면 그건 참된 거고 답이고 이렇게 볼 수 있다. 그래서 이게 그 에포케랑도 관련이 있어요. 대상을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. 그래서 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인식이나 이해나 이런 걸로 보지 말고 대상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게, 대상과 일치되는 이해를 가질 수 있게끔 판단을 중지해라, 이렇게 하는 게 후설의 에포케죠. 예,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 지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7번, 공리 7번입니다. 네, 어떤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면 그것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. 네, 이게 그 지금 그 실체의 변용하고 실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실체의 변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누가 줬나요? 실체가 준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실체의 변용이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은 그거는 실체한테서부터 나온 거다 이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실체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. 만약에 실체의 변용이 뭐 금빛 털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금빛 털의 원천, 기원은 실체니까 실체가 애초에 그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. 금빛 털을 포함하고 있다가 돼요. 예, 그래서 이 실체의 변용과 실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, 이건 나중에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리에 대한 얘기를 다 봤는데요.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조금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이 4번인 것 같아요. 4번. 네, 4번에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. 근데 그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, 이렇게 공리를 쓰고서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스피노자가 이렇게 글을 꾸며놓은 게 괜찮은 전략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지금 좀 뜬금없이 이렇게 탁탁탁 던져놓은 느낌이라서 보는 사람들,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은 헷갈릴 것 같아요. 전에 그 철학 그 스피노자의 해석을 잘 한 것이 없다 뭐 이러면서 책이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,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예,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채로니까, 뭐 물론 책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한두 페이지짜리를 제가 길게 눌고 늘어지고 있는 거라서 좀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어 뒤를 쭉쭉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계속 앞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되기도 할 것 같기는 하네요. 예. 전략이, 이 스피노자의 그 에티카 구성 전략이 괜찮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제가 이제 또 그 책을 냈다 그랬잖아요. 책을 내고 나서 2권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. 7월 말에인가 냈었는데 이번에 이제 2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좀 많이 에너지가 딸리는 것 같아요. 글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딸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, 아무튼 좀 쉬면서 밥도 많이 먹으면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체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. 예,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, 아무튼 오늘 영상 좀 피곤하고 그 다음에 힘든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설명을 좀 어, 부드럽게 좀 잘 하지 못한 느낌이 있는데, 네,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좀 쉴 것 같아요. 내일은 쉬면서 좀 먹는 것도 좀 먹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 또 모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쉴까 싶습니다. 네, 쉬고 나서 또 할 거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